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통 밤에 몇 시에 주무세요? 보통 투자자들은 이제 미국 시장 출발하는 거 보면서 자는데요. 정신건강상 요즘 일찍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 어제는 또 올라가면서 가길래 기분 좋았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조정하면서 약세에 밀렸는데요. 영어로 correction territory, 조정장에 진입했다는 얘기가 가장 키워드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나스닥이 조정장 진입했다 기사 아침에 많이 보셨죠? 조정장이란 최근의 고점에서 10% 빠지면 조정장이라고 하고요. 20% 빠지면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상당히 좀 경계해야 될 상황은 맞는데요. 그런데 코스닥은 이미 고점에서 12%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반영을 사실 코스닥은 한 거기 때문에요. 이 얘기를 그렇게 추가적으로 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 갖는데 국내 증시가 또 다행히 좀 반등을 주는 흐름들입니다. 지수 체크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만 본다면 또 오늘도 확 밀려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코스피는 3포인트 하락이고요. 네, 코스닥은 플러스로 돌려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청약이 끝난 것도 수급 부담도 조금 덜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나마 낫고요. LG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 딥사이트 있습니다. 전설의 시작인가 아니면 또 다른 또 고통과 고뇌를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애널리스트 모시고 집중 분석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네, 첫 코너 잠금 해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금 해제입니다. 시장의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잠겨있던 내 계좌 수익도 함께 해제해 나가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코너죠. 꽤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분은요. 주식시장의 효도르 한방 카운터펀치를 세게 날려주실 분이죠. 김종효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과 현재 시장 그리고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열어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살짝 나타내는 종목들입니다. 어제 밤에 미국에서 반도체주를 필두로 해서 많은 종목들이 내려왔는데 오늘 SK하이닉스도 외국인 매도 속에 함께 빠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 이상까지 밀리네요. 12만 4천 원의 현재가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오늘 강합니다. 일단 조기 경보기 독자 개발 관련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승인데 인플레 우려도 없다라는 증권가의 각각 긍정의 평가 등도 나옵니다. 오늘장 5.6% 올라가고 있고요. 그 밖에 빅텍이나 스페코, 방위산업 관련한 종목들도 강세입니다. 포스코 볼까요? 글로벌 자문사에서 물적 분할 찬성 소식에 상승 확인되고 있고요. 세아제강 등도 미국향 수출 마진이 개선된다라는 소식에 오늘 철강주에도 조금 올라갑니다. SO일도 어제 이어서 오늘장 장 초반에 좀 강한 흐름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국제유가 상승 이슈가 들려왔었죠. 그런데 지금 상승분 반납하며 SO일은 지금 하락 전환됐습니다. 0.6% 하락권 94,600원의 현재가 기록합니다. 자, 금융주들도 오늘 모두 좀 내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금리 상승기 수혜 기대감 속에 12월부터 꽤나 많은 이 상승분을 나타내줬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KB금융 2% 이상 하락, 하나금융지주도 2.24% 밀리는 움직임 포착됩니다. 제이콘텐트리는 증권가 긍정적인 보고서 영향에 오늘 상승폭 키웠다가 지금 상승분 좀 반납하네요. 2.3% 정도 오른 57,5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군 좀 질문을 드려볼까 싶은데요. 한국항공우주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조기 경보기 독자 개발 이런 이슈 속에 좀 오늘 부각된 흐름은 나오고 있는데요. 요 종목의 상승 이제 끝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 시장 흐름과 지금 상관없이 굉장히 견조한 상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수급도 외국인 기관 중심으로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는 키워드는 방금 말씀하셨던 조기 경보기 이런 것보다는 지금 위성을 반도체처럼 찍어내겠다라는 그런 워딩이 좀 더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5G, 6G로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위성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다음에 이런 위성을 실제로 제작해서 만들고 띄울 수 있는 그런 국가와 업체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고 그다음에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인플레 구간에서도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에서 지적한 것처럼 인플레만큼 가격을 반영해서 계속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쪽이 어디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네. 이쪽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밸류에이션 자체는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산업의 성장성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도 쉽게 추세를 무너뜨릴 것 같진 않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공격적인 투자, 공격적으로 지금 가격에 사보겠다. 뭐 이건 조금 우리가 주저하게 되지만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세를 깨지 않는 선 정도에서의 주정이라면 저는 매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를 깨지 않는 사이에 조정이 나온다면 되려 매수 기회일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고 보유자분들은 당연히 홀딩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 뉴스와 이 기본의 근본이 되는 실적이나 펀더멘털 기간의 사업들 이런 것들은 참 잘 섞어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뉴스가 나오면 주목을 받고 주목을 받으면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한국항공우주 그런 맥락에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주 살펴보죠. 금융주 12월부터 꽤나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금리 상승 생각을 한다면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압도적이긴 한데 어떤 의견 주세요? 네, 일단 금융주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추세도 좋고 수급도 들어오고 있지만 올라갈 때마다 올라간 만큼씩 비중을 좀 덜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올라가는 게 분명히 긍정적이죠. 순자 마진이 개선된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리스크도 그만큼 함께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업황이나 각 기업들의 상황이 금융 비용이 올라갔을 때 혹은 대출의 거의 대부분이 그 집과 관련된 대출이라는 점에서 뭐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비용이 상승했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마진이 개선되는 측면도 있지만 위험이 같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 네. 그러니까 고정이하 여신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더 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올라간 만큼의 비중을 계속 조금씩 덜어내는 것이 금융주에는 병행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로 경기와 금리가 같이 가는 것이라면 금융주를 좀 더 사도 되겠지만 네. 지금 경기는 생각보다 정체가 빠진 가운데 금리만 올라가는 상황, 인플레만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뭐 단기간에 급증한 주담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늘어날 위험 요인도 같이 고려해서 저는 올라갈 때마다 반등한 만큼의 비중을 덜어낼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참 애매하게 답변 주지 않으셔서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헷갈림을 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주도 오늘장 변화 포인트가 있었던 만큼 투자 전략을 챙겨봤습니다. 자, 이제 잔금 해제 종목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 주셨을까요? 하이브입니다. 바이 더 딥. 딱폭 카드로 생각하고 마음껏 사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데 오늘 뭐 한 증권가에서는 남들 살 때 사면 늦었다, 지금 사야 된다라면서 목표가 50만 원 윗단으로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이브 한번 살펴볼게요. 포인트 열어보면 상반기 기대 요인.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JYP의 트와이스 찐이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꼭 엔터주 하면 하이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얘기할 거리가 아무래도 지금 JYP보다는 하이브가 좀 더 얘기할 게 많고요. 네. 그럼 하이브에 있어서의 지금 특징점, 특히 첫 번째 상반기 기대 요인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뭐 리포트에서도 많이 최근에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신사업들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죠. NFT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여러 다양한 그 아티스트들이 네. 또 데뷔할 거다라고 포함해서 상반기 기대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 요인들을 왜 할까요? 결국은 BTS의 공백이 곧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BTS의 확실한 공백이 나타나기 이전에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마련하고자 하는 하이브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번 상반기에 굉장히 가속도를 붙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새롭게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올해부터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네. 특히 상반기 2분기에 예측하고 있는 것이 그 미국의 이타크홀딩스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현재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어떤 음원 매출뿐 아니라 다른 쪽에서의 매출과 이익을 끌어올리려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배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것이 얼마나 잘 성공하느냐가 결국은 하이브를 지금 바이더디 파느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느냐의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보입니다. 저는 일단은 우리가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뭔가 조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건 네. 이제 각자 판단하셔야 될 목이라고 보고 있고 신규 투자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미끼를 던지자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두 주라도 가지고 있어야 그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우리가 입질은 필요하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왜냐하면 이 성공 여부를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게 성공하고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간다면 하이브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들을 조금씩 우리가 지워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신규 투자의 관점에서는 입질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끼를 던져놓는 차원에서 지금 하이브 관심을 갖자라고 의견을 주신 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하이브 얘기할 때 요거 빼놓지 않고 점검을 하잖아요. 위버스입니다. 정말 돈 버는 플랫폼이 돼가고 있는 것인가? 처음에 나왔을 때 당연히 획기적이었고 주변에 제가 아티스트들 좋아하는 친구들 보니까 위버스 아니면 버블 둘 중에 하나는 하거나 둘 다 하거나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돈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증가 추이, MAU의 증가 추이를 한번 먼저 준비된 그림으로 볼까요? 네. 뭐 일단 속도가 좀 정체되었다가 3분기에 확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죠. 과연 4분기엔 어떤 숫자를 찍을지 계속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늘어나는 속도만큼 이쪽의 이익도 플랫폼의 이익도 같이 증가하는지가 관건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플랫폼 쪽의 사업이 커진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최근에 굿즈와 관련돼서 너 너무 비싸게 파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데 그 두 가지 충돌 요인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지 성장이 더 이것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일지도 우리가 관측해 봐야 되는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위버스에서 사용자가 계속 확장되면서 안정적인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이쪽의 이익은 크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의 비용을 넘어서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익을 계속 조금씩 늘려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업 모델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잘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NFT 사업까지 연관해서 뭐 굿즈라든지 그다음에 아티스트들이 창작해내는 그 외 다양한 창작물들을 하나하나 다 연결해내서 이것의 하나의 그 경제가 형성이 되면 네. 소위 이제 위버스만의 경제가 형성이 에코시스템이 형성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또 플랫폼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가입자 수 증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의 증가를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 보시면 아티스트도 계속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고 위버스 안으로 다른 플랫폼도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죠. 자, 이게 만약에 성공할 경우에는 저는 좀 더 이 하이브의 밸류에이션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음원이나 뭐 오프라인 공연 매출 이런 것들은 조금 기본이 돼버렸고요. 거기에서 이 기본이 흔들릴 때 치고 나온 게 위버스고 여기에 또 추가로 모멘텀이 될 게 NFT와 같은 신사업이다. 이런 것들이 잘 됐을 경우에 하이브의 가치 상당수 기대할 수 있겠죠. 미래의 가치를 땡겨 쓴다는 느낌으로 봤을 때 지금 밸류는 어떤 상황일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42만 원에서 28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지금입니다. 미끼를 던진다라는 느낌으로 사서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아간다면 어디까지 봐야 될지.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권사가 제시하고 있는 50만 원, 뭐 40만 원대 후반 가격. 이 가격은 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가격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가격에서 뭐 다 팔아라가 아닙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맥점 정도가 어디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동사의 이제 올해 EPS가 한 7,000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하이브에 정말 밸류에이션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5, 60배 정도인데 그러면 한 35만 원에서 한 42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저는 중요한 라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가격을 일단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기술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수급적인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베스트 증권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시면 네. 저는 그냥 이게 개념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오늘 리포트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그림으로도 나와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메타라고 하는 US 미국의 이 ETF의 흐름과 맥락이 다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차피 이쪽 시장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근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쪽에서 하이브가 좋다. 네. 글로벌리하게도 좋고 실적도 좋아질 거고 성장도 한다라는 개념에서 계속 들어오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일단 저가 매수도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확정적으로 이게 좋아질 거다, 50만 원 갈 거야 해서 뭐 풀매수 이렇게 들어가긴 어려워도 수급적으로도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증시의 객관상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는데 골도 이미 깊어졌죠. 올라간 산만큼은 골이 깊어져서 다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기술적 영역에서 ETF의 어떤 긍정적인 요인, 수급적인 요인까지 저점 매수로 작용을 한다면 저는 지금 구간은 분명히 입지를 던질 만한 그런 자리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 입지를 던진 이후에 말씀드렸던 분기 실적이라든지 신규 수익 모델의 성공 여부를 보시면서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바닥이고요. 50만 원 갑니다. 이건 저는 틀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닥 부근에 있고요. 시간을 기다리면 우리가 이 종목에 부여했던 PER 50배에서 60배 정도의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생기고 있다는 저는 맞는 얘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입지를 던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말의 뉘앙스의 차이와 그걸로 사실 투자 전략이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하이브 살펴봤고 두 번째 잔금 해제 종목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종목이네요. 기아. 잘 나가는 신차 타고 고속질주 이어갈까? 이어갈까보다는 고속질주 가능할까?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은 게, 기아 같은 경우는 진짜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떨어지지도 않고 딱 고선이에요. 제가 아는 분도 출연자가 방송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8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난 강하게 담을 거야. 막 이렇게 하셨는데 8만 원 이하로 절대 안 떨어진다. 근데 오르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아 포인트 한번 잡아볼게요. 첫 번째 열어봅니다. 기아는요, 지금 니로가 이슈가 됩니다. 돌풍을 일으켰다라는 평가인데 이 시사점 한번 해보죠. 니로가 사전 예약 첫날에 좋은 기록을 내세웠다라고 연비도 좋다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볼륨 모델 아니거든요. 이게 주력 모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좀 많이 팔린다고 해서 기아가 이렇게 크게 바뀌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근데 저는 분명 여기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기아의 가격표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트림별로 가격이 나오는데 가격이 네. 지난 모델과 살펴봤을 때 풀체인지라고 했는데 동력이 똑같아요. 지난번 썼던 엔진, 지난번 썼던 그 미션을 씁니다. 그런데 가격은 200에서 30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00대가 몰린 이유가 뭐냐? 현재 지금 기아차에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델, 스포티지라든지 이런 거 사려면 많게는 14개월, 짧게는 한 7, 8개월 정도 다 기다려야 됩니다. 거의 모든 차량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차만 나오면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빨리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니로의 그 시그니처 가장 비싼 가격과 그 다음에 스포티지의 그 쓸만한 중간 트림 가격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몇백만 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차량의 크기라든지 마력수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16,000대나 사전 계약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빨리 차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현재 구간에서 차 공급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 네. 결국은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니로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가 핵심 포인트가 아니고 신차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 그렇다면 일정 구간 안에서는 가격을 조금 올리더라도 사람들이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이제 실적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Q하고 P잖아요. Q가 늘어나거나 P가 늘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늘거나 가장 좋은 건 둘 다 늘어야 되는데 안 좋을 경우에 둘 중에 하나라도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Q를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상황이 여전히 부족한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특수관 같은 경우에도 수급 공급에 있어서 약간의 밸런스가 맞지 않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 보면 결국은 자동차 시장에서도 전체적인 부품 수급 밸런스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Q는 생각보다 안 늘 수 있다. 그러면 Q가 생각보다 안 늘면 P마저 부진할 경우에는 실적이 작년 대비 부진하니까 이 종목을 우리가 봤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마진율이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이익의 회복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더딜 수 있는데 P가 올라가면 그걸 어느 정도 상쇄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Q가 안 올라가더라도 P가 올라간다면 기아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뭐 사담입니다만 저희 엄마 아들도 지난해에 차를 주문을 해놨는데 올해 언제 받게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기아차였었습니다. 기아 관련해서 말씀 주신 포인트 잡아봤고 두 번째 포인트 가볼게요. 사실 시장에서 제일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올해만 해도 한 14만 9천 대가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보다 세상을 많이 아시는 김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차량용 반도체 언제 풀려요? 일단 뭐 시장의 전문가들, 뭐 저도 뭐 차량용 반도체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자료들을 살펴보면 상반기 정도까지는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회복된다라는 것이 일단 기본 전제입니다. 네. 근데 그 기본 전제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들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후공정을 하고 있는 뭐 동남아라든지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있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번갈아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계속 밸런스가 안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TSMC도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고 다른 쪽도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지만 신규 투자가 결국은 결과물로 나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마진율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부품 공급이 안 되지만 사람들은 계속 차량을 원하고 누군가는 차를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여전히 일부 핵심 모델들은 안 떨어지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자동차가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기아차가 저는 정체를 보이고 있는 가장 핵심 이유는 이거 Q가 안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 350만 대 팔았는데 내년에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350만 대 팔았는데 올해도 얼마 안 올라갈 것 같은데라는 그런 의심 자체가 맞아요. 현재 주가를 묶어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P가 올라간다면 그런 부담감을 일부 해소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즉슨 사람들한테 그래 나쁠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막 사게 만들 만한 요인도 없다라는 느낌이에요. 기아가. 네. 뭔가 포인트가 없을까요? 뭐 실적이라도 좀 확 좋아진다라는 포인트들? 네. 아까 이제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모두가 의심하고 모두가 실망할 때 담아야 우리가 뭔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살펴보시면 지금 인센티브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인센티브가 줄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렇다면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일단 여기 존재하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P가 약간 올라가더라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개선될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림 하나만 더 볼까요? 준비된 그림 하나만 더 보여주시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비싸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네. 지금 PB 관점에서든 PE 관점에서든 거의 중간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양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현대차를 말씀드릴 때도 분명히 언급드렸지만 올해는 회복만 되더라도 그럼 정상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시장이 완전히 뭐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좋지 네. 않겠지만 만약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동차는 올해 회복되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중간값 그리고 그 회복 속도가 하반기에 빨라진다라는 확신이 들면 당연히 중간값보다 위로 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제가 보는 기아차의 중간값은 한 1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어떤 전문가가 뭐 8만 원 아래로 가면 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뭐 그 정도의 가격이 꼭 아니더라도 10만 원 정도의 가격까지 갔을 때 그 목표가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을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준이라면 저는 뭐 지금 사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기아차에 대해서는 여러 모델들이 최근에 굉장히 호평을 받고 뭐 디자인만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에 대한 인기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보면 저는 뭐 기아차에 대해서는 올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와 기아 많은 분들이 관심 주신 두 종목에 대해서 잔금 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종유의 잔금 해제 유튜브 통해서 다시 한번 검색하셔서 내용 들여다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김종유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